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우리 증시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사흘째 강세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 주말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상승 쪽으로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매수 우위를 현재 이어나가고 있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만이 현재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데 일단은 시장 상황을 좀 상승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 기조는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화학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몇몇 업종들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상 분위기는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015-8500-1110번으로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종목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현재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가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면서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갔고요. 이에 커플링되면서 국내 증시 역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들의 움직임은 본격적으로 돌입되는 실적 시즌과 그리고 금리 인상의 영향에 초점을 맞춰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지수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5포인트 오르면서 1729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731포인트 출발했는데요. 모든 이평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는 1730선 아래 1720포인트 20선 후반에서 횡보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의 차익 매도가 추가 상승을 막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쪽에서 2천억 원 넘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에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기관이 600억 원 넘는 물량, 외국인이 1,500억 원 넘는 물량, 조금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4포인트 오르면서 496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3포인트 오르면서 495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오늘 움직임은 495포인트, 시초가를 중심으로 해서 494, 496포인트 사이에서 좁은 박스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개인이 매수로 흐름을 바꾸면서 현재 1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차지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여기에 더해서 26억 원 정도 사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장중에 매도로 흐름을 바꾸면서 17억 원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많이 하락했었고 추가적인 하락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다시 빨간불을 켜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3원 오르면서 1199원까지 올라와 있지만 아직까지는 1200원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건설주들이 금리 인상 타격 우려감에 내렸는데요. 오늘까지 하락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대건설이 3% 내리고 있고요. 계륜건설이 2%, 나머지 종목들도 약보합에서 1%대 하락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금리 인상에 따라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여행주와 항공주들은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이 1.8%, 아시아나항공이 5.6%로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여행주 중에서는 모두 투어가 4% 두드러지는 상승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15조 원 사업에 투자한다는 기대감에 오르고 있습니다. LG화학이 4% 크게 오르고 있고요. 삼성 SDI가 3.7%, 넥스콘테크와 상신 EDP까지 역시 두 자릿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자동차 부품주들도 해외 성장 기대감에 해외 생산 능력 확대 기대감에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가 2.5%, 평화전공이 6%, 화신과 쌍용 머티리얼 역시 두 자릿수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식권 현재 양시장 모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현재 연고점 돌파를 30포인트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주식구간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네,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자세한 소식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가 연고점을 다시 한번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모습도 없잖아 있습니다. 상승폭도 그다지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장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우선 지난주 종합주가지수가 다시금 1,700선을 회복한 이후에 다시 한번 어떤 연중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시장에는 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 시장에선 제기가 되고 있지만 지난 주말에 있었던 중국의 수출 증가율의 내용에서 확인했듯이 다소 좀 그런 경기 둔화의 우려가 다소 좀 희석됨으로써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조금 강화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런 투자 심리가 안정됨으로써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어떤 실적 시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강화되고 있고 이와 맞물린 어떤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실적주의 매수세가 집중되는 점이 전반적인 어떤 상승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투자 주체별로는 아직 강한 어떤 매수의 강도를 느낄 수 있는 시장 조치가 있는 것만은 아니지만 여전히 오늘도 연기 건물 중심으로 순매수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그 정책 수혜주로서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는 점도 전반적인 어떤 주도주의 지휘력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한 점을 오늘 시장의 주요 특징상으로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 수혜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침 화학주들도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기대도 있고요. 일단 정부에서 15조 원 가까이의 투자 계획까지도 내놓으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일반적으로 화학주는 경기 흐름을 탈 수밖에 없고 일반적으로 순수화학만을 계속 고려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화학주의 성격 자체가 현재 IT 소재의 수요가 창출되는 어떤 화학 부분이 있고 또 신재생 산업과 관련된 태양열과 관련된 이런 신재생 산업 그리고 이제 또 자동차까지 연결되는 2차 전지 분야까지 연결되면서 이런 신재생 산업 간의 어떤 교집합이 화학주에 대한 투자 매력을 보다 배가시키는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업황이 좋은 IT나 자동차의 경우 순환적으로 조금 수요가 둔화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지만 오히려 이런 교집합적인 어떤 사업 영역을 갖고 있는 화학업황의 경우는 오히려 이익 개선에 대한 가시성을 좀 더 크게 가져가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아직 원재료 가격이 계절적 비수기에 진입됨으로써 다소 좀 둔화되고는 있지만 향후에 원가 요인이 변화될 시에는 이익 증가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화학주에 대한 관심은 증폭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국내 수급이 뒷받침이 된다면 이 화학주들도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들 사흘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 연기금 쪽에서도 매수가 꾸준히 들고 있는데 수급 상황 이번 주 전망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환율 시장도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상당히 많겠죠. 금리 인상 이후에 환율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환율은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그에 대한 예상을 함께 부탁드리죠. 네, 먼저 수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외국인의 어떤 강도 높은 매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6월 말 이후에 단기적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적지 않았었고 이후에 어떤 매수의 명분을 잡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주에는 중국과 미국 등의 경제 지표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투자 심리에 대한 어떤 가장 지대한 영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번 주 후반에 예정이 되는 중국의 산업 생산 및 경제 성장률 그리고 미국의 소비 지표 및 제조업 심리 관련 지표 등이 시장에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수급 외국인이나 기관 모두 어떤 글로벌 경제 지표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상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환율과 관련돼서는 전반적으로 시장 심리가 안정을 되찾은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어떤 하락 압력 자체가 강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최근 달러의 약세가 4주 기간 동안 진행되었었던 만큼 상대적으로 달러에 대한 어떤 약세의 정도가 제한될 가능성 자체가 있습니다. 이런 달러의 하향 안정화의 모습은 어떤 환율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낙폭을 제한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다소 좀 환율 측면에서의 어떤 시장 전망은 변동성이 축소되는 정도의 움직임으로서만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투자 전략도 꼼꼼히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도주 쪽으로 매기가 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 조금은 불안하다 이런 뜻으로 저희가 해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도주들에 대한 저희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오늘은 화학업종에 대한 상승세가 나타나주고 있지만 최근 2분기 이후의 어떤 시장의 흐름은 현재 업황이 좋은 업종뿐만 아니라 다소 좀 업황 전망이 불투명했었던 업종들도 개선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순환적인 매기가 나타났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 현재는 가격 조정이 일시적으로 있었던 주도주들의 어떤 반등 시도를 노리는 전략이 단기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너무 또
또 그 관심력을 확대시키기보다는 최대한 주도주를 조금 압축해 나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너무 테마와 연결지으면서 관심 종목을 확대했을 때는 오히려 그런 시장 심리가 단기적으로 좀 부담을 느끼게 될 때 또 충격에 대한 위험 관리가 좀 수월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앞서 이번 주에는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 대표적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과연 이번 주 IT주에 대한 어떤 글로벌 동조한 모습이 나타나 줄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삼성전자가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한 이후에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 효과가 뒤늦게 나타날 수 있을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집중해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 현재 주식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OECD 경기 선행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금요일에 공개가 되는데 일단 확장 여부의 관심보다는 이 확장이 과연 둔화가 될지, 이 경기가 과연 둔화될지 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죠.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OECD 회원국의 경기 확장세는 지속되고 있는데 이제는 거의 둔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대비 증가폭이 그 전월의 증가폭보다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확장 강도는 지난달에 이어서 2개월 연속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별 동향을 보아도 한국이나 중국이나 각각 6개월, 5개월씩 확장 강도가 둔화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확장 추세가 지속되고 미국 같은 경우도 15개월 연속 확장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로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점에 근접을 하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로존 같은 경우는 그리스 같은 경우 100 이하에서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또 이탈리아가 4개월 연속, 또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4개월 연속 둔화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스페인마저도 이제 처음 둔화되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결국 재정 부실 속에서 또 경기 둔화 국면까지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남유럽을 도울 만한 그나마 좀 건전하다고 평가받는 독일 중심의 선두권 네 나라, 포빅 유러피언이라고 표현되는데요. 평균치가 104.9로 전월하고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정점에 근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국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제 포빅 유러피언이나 독일을 이렇게 따로 빼내가지고 작성을 했는데요. 녹색선이나 녹색선이 이제 한국이고요. 진한 푸른색 선이 중국인데요. 기울기가 내려오는 두 선이죠. 확장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2009년의 상승 각도보다는 기울기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연착륙 가능성도 짐작할 수도 있는 그런 양상이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포빅 유러피언이 회색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가 밝은 푸른색인데 거의 정점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울기가 평평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지대까지 올라왔다. 결국 꺾이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독일을 일부러 따로 빼놨습니다. 주홍색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가장 빨리, 가장 높이 올라가고 있죠. 15개월 연속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기울기가 상당히 강하죠. 106.7 기록하면서 지난달보다 강도가 조금 약화됐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확장 추세가 어느 나라보다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포빅 유러피안에서 독일을 제외하면 프랑스나 영국 모두 둔화 국면 진입한 상태에서 독일만이 저렇게 올라가고 있다, 확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유로존에서 독일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지표상의 근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을 때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좀 조정 국면에 들어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좀 코멘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독일을 제외한다면은 한국 경제하고 밀접하게 관련되는 나라들 대부분이 이제 정점에 도달하는 양상이죠. 한두 달 뒤에는 이제 미국도 중국하고 동반해서 경기 조정세 진입 가능성이 있고, 전반적으로 OECD 회원국 평균치가 조정세 진입 가능성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미국 컨퍼런스 보드에서 언급했었던 중국 경기 선행지수가 급냉할 가능성, 이렇게 해서 시장이
큰 충격을 한번 받았었는데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점은 이제 수치로 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인데, 그 당시 시장이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통계 자체의 오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이러한 조정세 진입 예상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었던 일이기 때문에 언제 이 경기의 조정세가 마무리될 것인가, 특히 먼저 조정세 진입한 우리 한국하고 중국이 언제 돌아설 것인가, 이것이 관심사인데요. 향후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으로 예상을 해본다면은요, 지난주에 나온 경제 지표 몇 가지가 이러한 관점에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중국의 무역 흑자 증가 소식하고 미국 기업의 재고 수치가 예상외로 호조세를 보였다는 점, 결국 중국 같은 경우 그동안의 긴축 조치 이후에도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그 자체도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기업에 돈이 쌓이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재고 조정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결국 모두 다 기업 입장에서 좋은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러한 움직임을 그동안에 기대해왔었던 민간 경기에 회복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러한 몇 가지 지표만을 보고 이제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에도 이러한 점들을 포인트로 두고 경기 흐름이나 경제 지표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러한 흐름이 지속이 된다면은 4분기에 경제 지표, 경기 순환 사이클도 좋아질 수 있다, 이 점을 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유로존의 부실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이 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유로존 불안은 연초부터 시작됐었고 2분기 들어서 심화됐었는데 지금 발표된 지표가 5월의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비롯해서 유로존 이외의 국가들에는 큰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결국 유로존 문제가 더 확대돼서 신용 문제까지로 불거지지 않는 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제한적이고 또 이미 반영이 되고 있다, 이 점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중국의 수출 대상 국가별 비중에서 유로존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하고 있다는 점이 지난주에 중국의 수출입 동향을 보면 나올 수가 있는데요. 향후에도 이러한 패턴이 이어진다면 유로존 부실이 중국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도 적을 테고, 또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영향을 주는 악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 거죠.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는, 현재 시점에서 발목을 잡는 두 가지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유로존의 불안하고 향후 경기 둔화, 이 두 점을 좀 안심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유로존의 불안 요소는 경기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 이제는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고, 경기 둔화의 우려는 이제 연착륙을 기대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짐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호조세가 현실화될 경우에 글로벌 경기 조정세에 진입하는 상황을 막연하게 둔화에 대한 두려움보다 이머징 마켓 중심으로는 경기 선행 지수에 연착륙하고 또 4분기 반전의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다. 특히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마음을 열고 시장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깝게 생각한다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조금씩 높여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기업 실적이 2분기까지는 좋은데 경기 상황이 저렇게 조정세 진입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면 주식시장이 강한 탄력을 가지기가 힘들겠죠. 3분기 이후가 불안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경제 지표가 호전되는 추세가 나타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 둔화 압력은 점차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좀 엇갈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부터 월말까지 이어지는 경제 지표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어닝 시즌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제 경제 지표 쪽이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닝 시즌 일정 보면은 오늘 밤부터 이제 미국 기업이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에 들어가죠. 오늘 알코아를 시작으로 해서 내일 인텔, 주 후반에 대형 투자은행이 나오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포스코로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기업 어닝 시즌이 미국 시장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은 가능하겠는데요. 1분기처럼 화려한 시세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주 중반 이후에 말씀드린 경제 지표에 대한 비중이 큰 모습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3분기 이후 실적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 위해서는 사실 2분기 발표되는 실적보다 향후 경기 동향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그런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닝 시즌도 중요하겠지만 경제 지표가 더 무게감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요일에 이제 미국의 무역 수지가 나오는데요. 중국 무역 수지가 좋게 나온 만큼 또다시 미국의 무역 수지가 좋게 안 나오면 위안화 절상에 대한 언급이 가능하면서 또 시장 한번 충격을 줄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일 테고요. 이어지는 목요일에 중국 GDP 역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주식시장의 영향력이 장중에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커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러한 중국 경제가 타이밍상 중요한 시점에 들어서고 있다는 점 좀 인식하면서 대응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요일에 있을 미국의 무역 수재, 그리고 목요일에 있을 중국의 GDP 발표, 이렇게 대회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도 한번 저희가 관심을 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상황 저희가 진단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도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개인과는 좀 다른 움직임을 두 주체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분께서는 오늘의 수급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이 4월 연속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상승폭은 그다지 크지는 않는데 그래도 상승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를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 영향을 이제 충분히 지금 받고 있는 우리 증시인데요. 최근 우리 증시는 글로벌 증시의 기술적 반등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재차 상승을 하면서 장중 고점 1730포인트대를 보였습니다만은 여전히 수급적인 측면, 개인들의 고점 인식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익 실현 매도가 유출이 되면서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팽팽한 줄다리기 6포인트 플러스에서 상당히 좀 긴장을 갖다 늦추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지수상으로는 다소 고점에 오버행됐다라는 이제 느낌을 좀 지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 개인들의 그 움직임 이러한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내일 이후로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 둘 중에 어느 쪽에서 이제 순매도가 확대가 된다 이러면 지수는 어느 정도 고점 인식을 좀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시장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 1680억의 순매수 흐름 보이고 있고요. 개인들이 2100억의 순매도, 기관 쪽에서는 668억의 순매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 31억의 순매수 흐름 보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21억의 순매도,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12억의 순매수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보니까 그래도 외국인들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겹치는 종목들도 있고요. 좀 다른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오갔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겹치는 종목들이 다소 있고, 그리고 겹치는 종목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순매수하는 종목 LG전자, KB금융, 하나금융지주, LG화학, 삼성전자,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대한생명, 하나금융지주 쪽으로 순매수를 확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순매도하는 종목들 대체적으로 이제 SK에너지, 삼성전기, 포스코, NC소프트 그리고 대한항공 쪽으로 순매도를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들 쪽의 움직임 살펴보게 되면요, 기관들 쪽에서의 순매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외국인들과 좀 겹치는 부분이 좀 몇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LG노텍, 포스코, SK에너지, 우리금융까지 순매수를 확대를 하고 있고요. 매도하는 종목은 삼성물산, 그리고 한국전력, 그리고 현대해상, 그리고 현대건설, 한진해운까지 순매도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들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금액상으로는 상당히 좀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 SDI와 삼성전자,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LG화학, LG노텍까지 순매수를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SDI와 LG화학까지, 삼성전자, 하나금융까지 80억대의 순매수 흐름 보이고 있고요. 기관들 쪽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삼성 SDI와 삼성 전자 쪽으로 40억대와 50억대까지 순매수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전기전자 쪽에서 삼성그룹주와 LG그룹주, 그리고 은행주 쪽에서는 하나금융지주 쪽으로 이쪽을 이제 순매수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 화학, 금융, 좀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이 편입됐는지 자세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만은, 저때 말씀을 드렸던 이제 현대미포조선을 분할 매도 관점에서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수화학이 이제 고점 인식 매도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수화학 쪽을, 점차 이제 이익 실현하면서 매도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포스코와 두산인프라코, STX 페노션과 하나 쪽은 계속 유지를 하겠고요. 하나 더 편입을 시킨다 이러면 삼성 테크인 쪽을 갖다 포함을 좀 시켜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삼성 테크윈 같은 경우는 뭐 1000원 플러스 오전장보다는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삼성그룹주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점, 이런 관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내일을 위해서 한번 삼성 테크윈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베스트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살펴본다 이러면은 역시 뭐 삼성 테크윈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뭐 기관과 외국인들 순매수 전환에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구조가 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오늘 같은 날은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순매수를 했던 이제 기관 쪽에서는 매도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금액상으로는 좀 크지 않다라는 점에서 추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당사의 모멘텀이라고 한다 이러면은 이제 실적 호재라는 것인데요. 올 2분기 매출액이 이제 7,940억 정도로 나올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이제 440억 정도 기록할 전망인데요. 이는 이제 CCTV 쪽의 이제 수요 증가 그리고 이제 수출 확대로 인한 실적 개선세가 3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호적인 전망으로 인해서 주가는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영업이익 중에서 이제 그 매출액 대비로 해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작은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일회성 비용, 이제 보너스를 제외한다 이러면은 실질적으로 보너스를 포함한다 이러면 700억대의 영업이익이 달성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3분기 이후로 실적이 적극적으로 이제 그 반영이 된다는 측면에서 주가가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이제 보시게 되면 차트를 보시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차트 흐름은 그렇습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바닥권에서의 기술적 반등 이후에 나타나는 21선에서의 숨고르기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95,000원 부분에서 106,000원 정도 부분, 현재까지요. 106,000원 부분까지의 분할 매수를 이제 권해드리겠고요. 1차 매도가는 이제 전고점을 갱신한다라는 측면에서 11만 1,500원을 갖다 11만 5천원을 갖다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11만 5천원이고요. 중기적으로는 12만 5천원까지 한번 봐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손절 라인은 이제 9만 2천원 정도가 되겠는데요. 9만 2천원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있었던 저점 9만 5천원 부분을 이제 하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손절로서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를 정해 주셨고 2차 목표가도 11만 5천원 선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향후에 1차 목표 돌파한 이후에 한번 2차 목표도 달성할 수 있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테크윈에 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 수급 상황 그리고 또 관심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 전에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지는데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문자입니다. 015-8500-1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도 문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이번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 그래도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상황은 나쁘지는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예, 아무래도 메디포스터가 최근에 박스권 고점을 돌파하면서, 특히 카디스템이라는 그런 새로운 신약을 개발 중에 있는데요. 임상 3상 단계로, 내년 정도에 아마 상품화할 거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아주 견조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고점에 도전하는, 그러한 흐름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역사적 고점은 76,000원, 상장 이후에 계속 하락하다가, 최근에 급등세로 변신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는 계속 추세를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향후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동양강철입니다. 역시 철도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알루미늄 관련주지만 첨단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수송기기용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개발에 포스코와 현대차, 성호 하이텍 등과 함께 참여하기도 했고요. 또한 삼성중공업과는 세계 최초로 LNG 선박의 저장 탱크를 알루미늄화해서 신소재를 개발하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
박스권을 돌파를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시장이 좀 밀릴 때도 전혀 안 밀리는 아주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박스권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월봉상 보시면 현재 주가 수준은 3,800원 전후에서 오랫동안 횡보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고점을 도전하기 위한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21선 밑에서 5일선을 올라탄 흐름이기 때문에요. 현재 이러한 구간은 그 기술적으로도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광전자인데요. 역시 광전자는 최근에 LED 관련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특히 나리지용과 한국고덴시 3사가 합병이 되면서 합병 광전자가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 그 3사를 합병한 예상 매출액이 4천억이 넘고 영업이익이 300억이 넘을 거로 예상이 되면서 동사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그동안에는 좀 보수적으로 평가가 됐었는데요. 성장 모멘텀이 작용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가도 최근에 그 고점을 돌파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약간 눌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 세 종목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 한 종목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입니까? 예, 광전자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전자는 최근에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지만 이런 그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이 쉽게 추세를 깨지 않으면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세워놨다가 매물 소화를 끝내고 다시 2차 상승을 한 거로 볼 수 있는데요. 강한 지지 라인은 현재 6,000원 전후에서 그 지지가 이제 형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6,000원을 지지한다면 공략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6,400원 전후, 현재는 조금 더 올라온 상황인데요. 6,550원 현재가 기록하고 있지만 이런 가격에서 분할 매수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다소 높게 8,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5일선을 타는 그런 상승을 보여줌에 따라서 5일선 부근에서 지지로 보시고요. 그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광전자에 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백용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15-8500-1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메리츠 종금지구 동소음지점의 신종익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초반보다 상승 동력이 좀 떨어진 듯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지금 예. 점차도 상승폭을 줄여나가고 있고 계속해서 저항을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사전 5기다 1750선 돌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야기가 많은데 전체적인 흐름에선 좀 종목 섹터별로 좀 차이가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금요일 날 포인트 오늘 시장과 그 또 한 3, 4주 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주체가 조금 금요일 날 금리 인상을 기점으로 해서 좀 주체가 좀 변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기존 주도주들이 금요일부터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한 부분이 이제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원화가치 강세를 이끌면서 전체적인 큰 흐름에 외국인들이 다시 국내 시장에 배팅을 하기 시작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외국인들의 기조는 역시 실적 호전과 3쿼터까지 실적 호전이 예상되어 있는 IT와 자동차 쪽에 포커싱을 아직도 마치고 있다. 소재나 산업적 사이클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기관들의 비중은 좀 그쪽으로 많이 장기 소외주에 좀 초점을 맞추는 데 비해서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순간 기존 주도주군들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의 지금 포인트인 것 같고요. 큰 흐름 안에서는 어떤 4전옥에 제 개인적으로는 1750이 이번에 좀 일단은 돌파를 하고 시더라도 좀 돌파를 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인데요. 네. 시장 흐름의 외국인 수급 주체라든가 원화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지고 지속적인 흐름이 보여진다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원화 강세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외국인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시장은 1750을 한번 강력하게 주도주를 기점으로
돌파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국인이 돌아왔을 시에는 좀 기존 주도주에 좀 더 집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본격적으로 한번 나서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네, 있겠죠. 외국인들에 대한 이제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 박스권 돌파에 대한 부분들이 좀 논란이 많은데 일단 돌파의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유효한 전략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첫 번째 살펴볼 종목으로 고려 아연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고려 아연을 21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4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올려주셨는데 오늘 상승폭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6% 급등하고 있고요. 이분께서 매수하신 가격과 비교해서 이득도 있으신 그런 종목입니다. 고려아연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죠. 네, 수익이 좀 많이 나신 편인데요. 전체적으로 고려아연 지금 좀 그동안 소재 섹터나 산업재 섹터에 대한 부분, 아연, 철강을 비롯한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세를 기존 주도주들이 좀 쉬면서 좀 강세를 보였던 면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거기에 특히 고려아연이나 풍산 같은 종목들이 좀 두드러진 모습이었는데 고려아연은 아연 가격하고 실질적인 재련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제 기금속에 대한 그 재련 부분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기존의 제품에서 그걸 녹여서 금과 은 쪽으로에 대한 부분들, 기금속을 만드는 부분들이 실적들이 좀 급성장하면서 실적에 대한 포커싱을 좀 많이 맞춰서 시장이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도 제가 시황 때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복귀를 하면 시장의 변화는 살짝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실적 시즌에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신고가, 오늘도 고려아연은 좀 센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단기적으로 이 가격대의 차트 흐름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서는 지금 가격대 25만 원 언저리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매도 전략을 좀 쓰시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조정 시에 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큰 흐름 안에서는 다시 시장의 분위기를 좀 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짧게 25만 원 잡고 손절가는 단기 5일 이동 평균선이 좀 시장 환경이 좀 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3만 1,000원 5일선이 있다 시에는 좀 공격적으로 좀 대응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도 전략을 쓰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인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주도주 쪽으로도 다시 한번 옮겨가는 전략도 좀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주식을 상당히 잘하셨죠. 그렇다면 뭐 25만 원 선 가면 매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전량 매도를 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노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일부만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전량 좀 비싸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올라와 있고 지금 가치 수준보다도 좀 비싸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현재 올라오면 전량 매도 쪽으로 고려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메리츠 화재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왔는데 두 분이나 문자를 주셨습니다. 먼저 8,2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20% 보유하고 계신다고 1494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이분께서는 좀 높게 매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한 분이 더 있습니다. 1625님께서는 8,080원에 매수를 하셨고 마찬가지로 비중 20%를 가지고 계십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현재 지금 메리츠 화재 주가가 7,78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손실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진단을 좀 내려드리죠.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 예상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보험주에 대한 부분들이 선 반영됐다라는 부분 때문에 화재 보험 쪽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매도 부분이 나오는 것 같고 대려 자산 비중이 좀 높은 생명 관련들은 본격적인 수혜다라고 해서 좀 덜 빠지는 모습이 재료 노출에 의해서도 좀 덜 빠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봤을 때는 화재보험 쪽은 올해도 그 자동차 보험의 인상에 대한 부분의 이슈 부분도 있고 실질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수혜로 손익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부분은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실적 트렌드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많고 거기에 메르츠 화재를 놓고 보시면 메르츠 화재는 규모에 비해서 장기성 보험이 굉장히 많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 보험 쪽에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게 업계의 평가들이거든요. 애널리스트의 평가. 그렇기 때문에 메르츠 화재 같은 경우는 지금 수준 정도에서는 뭐 그다지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업황 전망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트렌드
트렌드 안에서는 좀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 흐름상 8,500원대 수준과 지금 7,000원대 수준이 장기 박스권에 좀 갇혀져 있습니다. 국내 시장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박스권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어떤 모멘텀을 갖고 돌파하느냐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요번 금리 인상과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인상에 대한 한 번 정도에 더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금리 인상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트렌드 안에서는 8,500원 수준도 한번 돌파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준은 주가 수준이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9,000원 수준 정도까지는 장기 성장성과 실적 호전세를 본다면 열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렌드 안에서는 단기 지금 7,000원대가 이탈하시는 손절가라고 보시고요. 목표가는 9,000원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 그리고 좀 지금 이제 부각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 좀 여유 있는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비중 자체가 두 분 모두 20%를 가지고 계시는데 네.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게 나을까요? 네, 조금 더 추가적인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 정도는 좀 추가적으로 더 매수하셔서 저가 부분에 지금 장기 이동 평균선이 놓여져 있는 121선이 놓여져 있는 7,500원 수준 정도에 육박하시면 조금 더 10% 정도는 비중을 좀 늘리셔도 좀 더 효과적인 전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7,500원 선에서 한 번 더 매수를 하는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단가도 낮추고 그리고 또 유망한 종목 또 비중을 늘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죠. 메리츠 화재에 대한 말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매수를 하고 싶으신 종목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한번 저희가 봐드리도록 하죠. 오스템이라는 종목을 장기 투자를 하시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9417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주식 초보라고 올려주셨는데 장기 투자 가능한 종목입니까? 네, 전방산업이 자동차 부품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자동차용 스틸 휠하고 부품, 시트에 대한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방산업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작은 회사까지 다 수혜를 입고 있는데, 주식의 초보시라면 개인적인, 1분기에 막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건 유효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리고 전방산업이 워낙 좋기 때문에 주식의 초보시라면 오스템이라는 종목보다는 좀 큰 종목군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같은 부품 업체에서도 현대모비스라든가 만도 이런 쪽의 종목에 좀 관심을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의뢰를 하셨으니까 지금 1,800원대 지금 고점은 1,895원이지만 중심값은 실적으로 많이 모여있는 중심값은 1,800원대가 이상 안착을 하면 새로운 시세가 형성 신고가라고 보고 새로운 시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봉상 2,000원대까지는 좀 열려 있다. 거기에 조금 더 전방산업과 하반기로 갈수록 자동차 산업의 모멘텀이 좋아진다면 2,5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턴어라운드 초반이다라는 부분에 좀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이 처음 하시는 투자자라니까 그럴수록 조금 더 리스크를 줄여가시면서 큰 기업 쪽으로 실적 기반이 안전하게 되는 쪽으로 좀 이동을 하시는 게 첫 투자는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인 전략이니까 그런 쪽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대형주 위주로 좀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건설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59,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을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건설업 전체를 놓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건설에 대한 부분 지금 그동안 현대건설이라든가 바닥권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이 건설업종들이 좀 있었습니다. 해외 플랜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준 모멘텀. 그런데 단계에 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차입금이 가장 많은 업종이 건설업종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일단은 최근에 또 금리 인상 이후 금요일부터 좀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 건설업종이 오늘도 좀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반대적으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저점 수준이 그렇게 급격하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업종은 1달러 바닥권은 형성됐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경기 회복에 대한 가장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인 경기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바닥권에서 탈피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은 좀 싼 편 아닌가 PBR이나 어떤 전체적인 해외 수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싼 편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실 텐데요. 기준점은 삼성물산은 43,000원 앞점점이 크게 이탈하지만 좀 긴 모멘텀
모멘텀으로 43,000원이 무너지지 않으면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아 보이시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지금 55,000원 수준 정도가 놓여있는 중심가 앞에 박스권 하단 정도가 강력한 저항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 정도에서는 조금 더 매도 전략을 쓰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STX 펜오션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돼지 엄마라고 닉네임을 써주셨습니다. 30% 비중을 가지고 계시고 13,6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목표가 그리고 또 장기 보유에 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셨는데요. 그럼 STX 펜오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제가 그 해운 업종을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진해운하고 STX 펜오션하고 좀 다른 점은 벌크와 컨테이너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컨테이너 쪽은 한진해운이 조금 더 많이 갖고 있고요. 사업 영역으로 봤을 때 STX 펜오션은 주력이 벌크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로 봤을 땐 BDI 지표가 올라갔을 때 상승할 수 있는 게 STX 펜오션이고 좀 CCFI라는 지표가 움직였을 때는 한진해운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운임지수라고 하는데요. 근데 얼마 전에 한 3일 전에 거래일수로 한 3, 4일 전에 장대 양봉이 있을 때가 BDI가 좀 돌아서고 어떤 벌크선 운임이 좀 올라갈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기관 매수가 좀 유입되면서 강력하게 좀 오르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STX 펜오션의 지금 현재의 가치로 보면 오늘 좀 하락폭이 좀 과대한데요. 네. 거기에 대한 좀 단기 BDI가 좀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좀 오늘 강력하게 매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쉽게 11,000원대 이탈하기 좀 어렵다는 구조라고 생각하기 들고요. 지금 이 가격대에는 실적 대비해서 조금 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11,000원대가 이탈하지 않고 강력하게 여기 11,000원대가 종가상으로 지지만 된다면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좀 더 지켜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11,000원 이탈가에 대한 종가상 이탈하시면 손절가로 놓고 보시고요. 목표가는 좀 더 길게 놓고 보시고 13,000원 정도에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5,000원 수준까지도 업황 호전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 쪽의 패턴이 좀 넘어가면서 이쪽 주들이 조금 수급이 꼬이는 모습들이 단기적으로 금요일부터 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보다는 업황 호재에 대한 중심을 조금 보고 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TX 펜오션에 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6600님께서 늘 방송 잘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시면서 CMS 매수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CMS 어떤 종목이고 매수를 해도 되는 시점인지 그에 대한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네, 상한가로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CT&T에 대한 회사 합병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보통 이런 회사를 껍데기 회사로 갑니다. 저희가 이제 장외기업이 우회 상장하기 위해서 상장되어 있는 업체를 인수할 때 그런 껍데기 회사로 저희가 쉘이라고 하는데 네. 그 쉘에 대한 회사입니다. 실적으로 기존에 갖고 있는 사업의 가치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전기차의 대표주인 CT&T의 우회 상장 그의 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부터 해서 전기차까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대하다라는 오늘 기사 내용도 있었고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 거기에 대한 맞물려서 CT&T에 대한 회사 합병에 대한 결정이 나타나면서 그쪽에 대한 포커싱이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오늘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의 관점, 전기차 매수의 관점은 좀 유효하되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을 좀 접근하시는 게 이런 세 종목들은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시는 부분들이 좀 더 유효해 보이고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 박스권이 버티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2,500원이 2,450원 앞전 고점이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장기 보유하시고 그 전까지는 좀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유효하시는 게 이런 것들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세력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기술적인 가치보다는 세력 가치에 의해서 차트의 흐름에 좀 충분한 분봉을 이용한 매매를 하시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루넷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문자를 상당히 많이 보내주셨네요. 한 번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1,58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꽤 많습니다. 60% 비중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4181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업황 그리고 또 매도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린다고 남겨주셨네요. 클루넷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제 개인적으로 회사를 좀 잘 모르는 기업이긴 한데요. 제가 이 클로넷은 제가 회사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 기업이니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업황을 좀 점검해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업황에 대한 부분을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클로넷 저희가 꼭 약속을 해서 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봐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금호타이어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금호타이어 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올려주셨네요. 일단은 수익권에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는 다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한번 구체적으로 기술적 분석부터 한번 내려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현재 트렌드 자체는 상당히 타이어 업체 한국타이어나 금호타이어 지금 넥센타이어 다 전방산업 호조로 인해서 업황 개선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호타이어도 실적 개선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차트 흐름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인데 오늘 좀 눌림목을 주고 있어서 음봉을 도출하면서 좀 눌림목을 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트렌드는 내일 강한 상승인 트렌드가 안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21선까지는 좀 눌림목 4,000원 수준까지는 좀 눌림목이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 좀 업황의 호조에 대한 부분 긍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5,500원 수준 정도까지는 좀 끌고 가셔도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아까 제가 지지권 영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4,000원권이 4,000원을 이탈하면 단기 손절 라인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0원 이탈했을 때는 손절가에 대한 부분을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지금 트렌드 상태는 우상향 쪽으로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트렌드 흐름상은 좀 더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호타이어까지 저희가 종목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관심 종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을 오늘 준비하셨는지 한번 저희가 사전에 살펴봤습니다. 호텔 신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기업 설명과 함께 구체적인 매수 전략도 한번 내려주시죠. 네. 호텔 신라 지금 실질적인 부분은 강력하게 그 호황기 수준에 근접한 수준의 그 월별 출국자 수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왜냐면 내수에 대한 부분 해외에서 가장 주 매출처가 면세점에 있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도 면세점에 있기 때문에 면세점 매출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하나투어나 모드투어 자동차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계속 어떤 그 실적치가 우상향되고 있고 해외 출국자들 수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여행자 수가 늘어나면서 긍정적인 실적 모멘텀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면세점이 3분기부터도 휴가 시즌에 맞아서 본격적인 성장세를 돌입을 한다라는 부분하고 좀 3분기에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휴가 시즌에 대한 포커싱은 같이 맞을 수 있다. 그리고 운송업종이 대한항공이 움직이고 아시아나항공이 움직인다면 후발 주자군으로서 좀 강력한 시세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수급이 굉장히 양호한 수준으로 지금 이끌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24,000원을 돌파하면서 트렌드는 일단은 우상향으로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트렌드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 들어오면서 금요일날 좀 강력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고점 26,000원 돌파하면서 전체적인 트렌드에 오늘 눌림목 정도에서 좀 매수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이 녹색 선이 외국인 매수세에 대한 부분이고 보라색 선이 기관 매수세인데 외국인 기관이 동이 같이 강력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는 좀 이어질 것이다. 목표가는 그렇기 때문에 3만원 정도 놓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는 26,6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로는 25,000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박스권 하단이 내려오면 이 가격대는 다시 시세의 복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에 대한 부분 25,000원 수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텔 신라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매기치증권 동서문 지점의 신종익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시효과로 접어들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폭을 조금씩 늘렸습니다. 코스피가 0.8% 오르면서 1736선을 현재 걷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가 꽤 들어오고 있는데 잠시 후에 종합적인 장 상황 함께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